혹시 음득하는지 확인해 봐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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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음이 들어가고 있나요? 나와요? 자, 합정아씨. 나마스테. 자. 그래서 공풍하수지. 이 세상에,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이 이걸로 만들어졌다는데, 이걸로 안 만들어졌던 물질이 있으면 이야기 안 해보세요. 공풍하수지로 만들어졌다고요. 쇠? 쇠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화로. 화로 만들어져요? 흙이죠, 흙. 땅이죠, 땅. 지. 지를 열로 녹여야지. 내가 녹일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 지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멘탈 좀 잡으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마그마. 끓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어떻게 돼요? 흙 속에 있는 성분들을 녹이고 삶고 해가지고 다시 재조명되고 하면서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그 중에서 강력하게 세죠. 동양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보죠. 공풍하수지를 안 보고 목화토금수로 보죠. 이는 수직적인 개념이라 그러면 동양은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 사상이 만들어졌어요. 금이 따로 있어요. 동양에는 목화토금, 토도 있고 금도 있어요. 금수, 목화, 토, 금, 수. 나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는 쇠하고 나무하고 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모든 것들은 다 땅으로부터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애들. 뭘 도움을 통했어요? 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영양물들을 갖다가 물을 통해서 나무가 흡수하죠. 그래서 나무가 물이 없으면 죽죠. 근데 사막에 있는 애들은요, 또 물이 거의 없죠. 물은 언제만 와요? 저녁에만, 이슬로만 내려오죠. 그쵸?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이게 따뜻한 거, 차가운 걸, 라니뇨, 엘니뇨,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내가 물이 끓어서 올라가고 이야기해 줬죠? 이 대기 속에는 물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전쟁터에서 물 모아가지고 먹는 방법 이야기해 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것들을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법칙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공풍하수지로 만들어졌어요. 얘들이 갖고 있는 미세한 요소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얘들이 갖고 있는 미세한 요소를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 감각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에다 만들었다고요? 머리에다 만들었어요. 귀, 피부, 눈, 혀, 코, 혀, 눈, 피부, 귀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들음으로써 뭐라고요? 행위하는 기관을, 듣는 기관을 갸냐 인드리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행위하는 기관을 까르마 인드리아라 그랬습니다. 입, 손, 발, 생식기, 내장. 오케이? 그 행위를 통해서 부띠, 아한까라, 마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것은 좋고 이 감각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귀에 잘 들어오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게 내용들은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사람을 보니까 좋고, 이쁜 꽃을 보면 좋고, 보기 싫은 사람 보면 안 좋고, 마음이, 사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부띠, 아한까라, 마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좋고 나쁘고를 분별지 짓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으면은 그것은 악업이고요. 행위하는 중에서 덜 고통스러운 것은 선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무조건 이걸, 요가의 이 철학을 집어넣어서, 철학이니까, 종교 아니잖아요. 철학이니까 나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싫으면은 기독교적인 10개를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가르치고, 그러면 10개도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다 수용하잖아요. 불교의 5개도 가르치고, 요가의 야마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코란에 있는 금해에 대해 계율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무슨 종교를 믿을 건지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요. 그러면 이게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 다 이게 섞여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대한 물질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좀 이따 아유르베다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가 철학 이론과 수행 실천 방법. 요가의 개념입니다. 요가는 뭐냐? 그러면은 개념은 읽어봅시다. 마음작용의 억제. 인도말로는, 산스크리트로는 요가 찌tta 브르티 니로다. 내가 가장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요가는 뭐라고요? 요가는 찌tta. 찌tta가 뭘까요? 의식. 요가 찌tta. 브르티는 뭘까요? 브르티. 구르다, 회전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가란 찌tta, 의식의 브르티, 작용. 뭔가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니로다하. 무슨 뜻이에요? 앞에 한글로 있네. 마음. 요가란, 마음, 요가란이 빠졌어요. 앞에 요가가 있는데, 요가란 마음작용의 억제이다. 단어 그대로 번역해 놨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또 여러분이 약간 만화서로 자꾸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번역 어떻게 하면은 요가란 의식작용의 뭐라고요? 억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의식 중에서 보기 싫은 놈, 보기 좋은 놈의 의식이 일어나요. 그는 어떤 걸 통해서 일어나요? 눈으로 통해서 그게 보기 좋고 싫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교육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머리 긴 놈이 나쁜 놈이야. 악당으로 맨날 나오는 걸 눈으로 봤어. 그리고 영화 스토리에서 맨날 머리 길게 묶어 놓은 놈이 맨날 나쁜 놈이었어. 그럼 머리 긴 나를 만났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악당까지는 아니라서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클 때부터 내 머리는 길었어요. 늘 묶고 다녔고. 그럼 그 애들 눈에는 자기 아빠잖아. 머리 긴 사람이. 좀 특이하지만. 그쵸? 샹알 한복 늘고 다니고. 그럼 그 애들은 나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까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딸이 대학 가더만은 뭐라고 사귄 놈이 첫 번째, 사귄 놈이라고 귀한 아들을 갖다가 사귄 친구가 어떤 네 친구더라고요? 이놈이, 그렇죠. 머리 묶고 다니는 놈을 좋아했더라고요. 진짜요? 오. 신기하다. 그놈이 와서 뻐꾸기를 날리는데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머리를 묶고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 아빠처럼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뭐라고요? 쌈스까라.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 사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딸은 머리 긴 사람을 만나면은, 묶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은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그건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뭐라고요? 학습되어졌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간단하게 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 여러분이 다른 예를 들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작용을 하는데 마음이 작용하는 거잖아. 마음이 뭐라고요? 의식이 뭐라고요? 찌tta가 뭐라고요? 붓디 아한가라 많아서.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그럼 처음부터 첫날 왔을 때부터 자, 마음작용의 억제입니다. 요가는 마음작용의 억제입니다. 이미 답을 다 요가가 뭐예요? 요가는 요가시 찌tta 버릇띠 니로다 합니다. 마음 의식의 작용을 뭐라고요? 억제하는 것이다. 스톱하는 것이다. 이게 요가예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요가는 수학의 정석이랑 똑같다고. 답을 먼저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답을 맞다고 해서, 또 여기는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내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이해가 안 가. 정석을 보고 수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정석은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그 정석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풀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쉽게
거기를 접근할 수, 수학의 공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 때는요, 정석만한 교재가 없었죠. 핵심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가는 수학의 정석이다. 종교의 정석이고 철학의 정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을 미리 이야기해 놓습니다. 요가란, 요가 찌따버릇띠 니로다, 요가 슈트라, 요가 경전 1장 2절에,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아따 요가 아누샤사람. 자, 지금부터 요가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이게 1장 1절이에요. 1장 2절은 요가시 찌따버릇띠 니로다. 요가란 의식의 작용을 뭐라고요? 억제하는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봅시다. 파자를 해봅시다. 이게 누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논문 쓰고 박사님들이 이 파자 한자 글자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작업이에요. 이 글자가 내표는 경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파자해서 알아내는 게 학자들이죠. 공부해야지. 자, 봅시다. 요가는 찌따버릇띠 니로다 하다. 요가는 마음작용의 지멸이다. 해석이 또 틀리네. 앞에는 요가 찌따버릇띠 니로다. 요가의 개념이 마음작용의 억제라 그랬는데, 야는 바로 내려오자마자 없던 이야기를 하네. 요가 마음의 작용은 억제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지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멸하고 억제하고 어떻게 다른데요? 지멸은 무슨 뜻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억제는요? 그렇죠. 두 개 다른 뜻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억제란 단어는 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멸은요, 하고 난 뒤에 다음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니로다하를 번역했는데 누가 제대로 번역했을게요? 이거는 억제라는 뜻은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고, 지멸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해를 다 한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럼 누가 올바르게 번역했는 거예요? 이렇게 대묻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걸로 가지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저걸 먼저 해야 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좀 어렵지만. 자, 여기서 찢다, 의식이란 총체적으로 또는 집합적인 넓은 의미에서 마음으로, 넓은 의미의 마음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런 표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넓은 마음의 마음, 이런 거 표현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고치면 된다고요? 의식으로 고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식이라는 단어가 잘 확 안 와닿잖아요. 맞잖아요. 마음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가 이렇게 알 건데,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붓디 아한까라 마나스가 의식인데 우리는 보통 마나스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마음이라 생각하고 아한까라는 마음의 일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붓디는 특히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게 마음인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다 알겠어.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또 글을 붙여놨다. 넓은 의미에서 마음이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착각할까 봐서.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마나스. 협의의 마음. 흔들리기 쉽고 유유부단한 마음이다. 흔들리기 쉽고 우리가 유유부단하다고 쓸 때는 어떨 때 써요? 저 사람 유유부단하다. 결정장애인들을 보고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유유부단하다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근데 쌤 알았어요? 유유부단하다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집이 세갖고 막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될지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내가 이 단어를 딱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유유부단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좀 고집 센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젊은 사람 아니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이 단어들을 잘 안 쓰니까, 우유부단하다는 단어를. 그래서 이것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근데 아한까라는 뭐예요? 유유부단함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명료해요. 확신해요. 틀린 답을 뭐라고요? 확신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옳은 걸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따라가면 맞는 이야기인데,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억수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모르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뭐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아까 5.18을 갖다가 뭐라고요? 정교조 선생님들이 뭐라고요? 확신범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나라가 잘못했는 걸로 가르치면은 뭐라고요? 배운 아들이 뭐라고요? 지금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정교조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자기가 나와 찾아보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배운 거랑 다른데 이제 이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선생님이 확신해서 가르치니까 그게 옳다고 믿었던 애들이 뭐라고요? 사고 체계가 흔들리겠죠. 지금 그런 세대들이 지금 올공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 공원에. 자기들이 찾아보고, 옛날엔 텔레비에 떠들면 다 뭐라고요? 확신이었죠. 옛날에 우리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요? 내가 아까 정치적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야! 그런 이야기 어디서 나오는데, 라모? 조선일보 니 신문 봐. 신문에 다 나왔는 이야기야. 그럼 다 신문 안 보는 놈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닥쳐야 돼요. 신문에 나왔잖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어요. 조중동. 그래서 아버지들은 늘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들은 늘 아침에 뭘 봐요? 신문을 봤어요. 조간신문. 그렇게 해서 저만큼 커졌는 거예요. 나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선일보 배달원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어요. 신문 끊은 지 몇 달 안 됐다. 당장 끊으세요. 네. 그냥 습관처럼 나가던 거구나. 네. 짤용하기 너무 귀찮아서. 저는 텔레비도 끊었습니다. 네. 안 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있다 보니까 아침 가장 먼저 하는 게 텔레비를 틀게 됐어요. 그래서 연합뉴스를 트는 게 기본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내 알람이 뭐였어요? 텔레비에 연합뉴스였어요. 근데 12월 3일이 지나고 난 뒤부터 그날 저녁 이후로부터 계속 좀 보다가 텔레비를 끊었어요. 이 아들이 너무 뭐라고요? 세상을 올바르게 보여주지 않고 편협하게 보여주는 거 보고 미디어가 저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내가 목소리를 낸다고 그 애들이 바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끊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딴지일보를 보면서 대학교 다닐 때 야, 이 아들 정말 제대로 목소리 내네. 한겨레 신문을 보면서 뭐라고요? 야, 저 아들 정말 이 애들은 정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아들이구나 하고 저는 컸어요. 그때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 행동들이 좋은 것 같아도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부서져있는 거니까 내가 제가 제 생각을 저는 그렇게 그때도 김어준이었고 지금도 김어준이에요. 자, 그래갖고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쌤 이야기 하시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상이 아닌데 자기 말에 힘이 실리니까 하는 걸 보고 내가 지 마음대로 세상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마음에 누굴 유익하게 옛날에는 저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거나 잘못 알려지는 것들을 올바르게 알리고 찾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데서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걸 좋아했어요. 이제는 조중동 MBC, KBS, JTBC의 공정방송들이 하는데 아닌들 유튜브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레거시 미디어를 해서 뉴미디어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 또 의식이 완전히 뭐 했다고요? 두 사람 다 그걸 봐요. 매불쇼도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보는데 그라운드 C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우공이산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뻑 갖는 이유가 대통령을 단회시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막 하는데 부산 그 역 앞에 거의 80만 명이 모이고요. 대구 역 앞에 거의 100만 명이 모이고요. 서울의 광화문에요. 거의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JTBC에서 나와서 하는데 건 1000여 명이 모였다고 비추는데 내가 봤는 그 영상에서는 이재명이가 소환을 날리갖고 7천
여명 모여있는 자리를 갖다가 뭐라고요? 거의 100만이 모여있는 자리를 갖다가 거꾸로 디비나사에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갖다가 7,000명 가까이 모인 데를 찍고 100만이 모인 데를 뭐라고요? 탄핵 찬성을 찍은 걸로 해서 방송국이 바꿔갖고 내는 걸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아, 연합뉴스 이것들, JTBC 이것들 다 사기꾼이구나. 아, 이거 방송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런 눈으로 보게 되죠. 보니까 요 뉴스 레거시 미디어 보고 뉴 미디어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보니까 야들이 너무나도 뭐라고요? 거짓된 증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야들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왜 잘못되어 있는가를 연구해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집대성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뭐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나 판사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왜 판사들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기서 나가서 공천을 받고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쪽에 붙어가지고 어느 쪽에 목소리를 내줘야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이냐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을 끝까지 챙겨서 이재명이를 갖다 변호하던 모든 변호사들은 뭐라고요? 영어도 못하는 애를 갖다가 뭐라고요? 유엔 대사로 갖다가 보내놓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아, 자들은 자기 사람을 악착같이 챙겨가지고 그 자리, 나는 저 사람을 따르면 뭐라고요? 보상이 온다. 대장동을 갖다가 뭐라고요? 대장동 말고 또 한 개 뭐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50대 50 클럽을 만들어서 판사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50억을 줘가지고 50억 클럽에다 가입을 시켜주면서 평생 변호사로 묵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면은 판사들도 월급쟁이잖아. 사명감 있는 월급쟁이인데 사명감이 뭐고 50억 주면 뭐라고요? 당신 같으면 사명감 주면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40억 줄 테니까 50억 줄 테니까 민주당 이런 사람으로 목소리를 내라면 당신은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자기 가슴을 손을 얹고 나 또 사실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이렇다고.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왜 그런지도 나도 알겠어요. 그 대통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이만큼 만연하니까 이걸 한번 틀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라고요? 계엄령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감사를 보내봐도 안 되고 해서 계엄령을 하면은 선관위를 틀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괜히 그때 비행기 그 사람 7년 받아도 돼요. 헬리콥터 안 띄었으면 뭐라고요? 국회에 안 들어갔으면은 군인이 뭐라고요? 자들이 명분, 이게 그 명분을 만들어 갖고 했을 건데 안 했으니까. 근데 왜 재판관이 내가 선관위 틀어보려고 갔으니까 선관위 내가 틀었는 자료들을 해가지고 검색했는 거 하나 해보자 하는데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분이 선관위를 트는 거에 대한 것들은 내가 선관위 틀려고 계엄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그런 기각시키고 나머지만 가지고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 그래서 난 왜 그러지라는 것을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분도 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뭐 했다고요? 선관위 위원장을 하셨대요. 지금 지기현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자기들은 그냥 임시로 선거철에 선거관리위원장만 했지 그 내부에서 그게 끝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선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소장을 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경험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소를 하죠. 그게 내가 검사들이 아, 이 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소장을 올리면 판사들이 내줘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라고 승인을 한 개도 안 내리다. 형사 고소인데 형사는 단 한 건도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57건의 선관위 조사가 뭘로만 일어났다고요? 민사소송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면은 이게 이준석이가 맨날 이야기해. 야, 재판에서 판결 났다 아이가 다 민사입니다. 형사가 아니고요. 자, 막 제가 뭐 이야기가 딱 한 건만 형사가 있었는데요. 한 건도 조사를 그렇게 증거를 조사해야 될 일을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선관위가 이 증거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걸 다시 깨보는데 한 통에 얼마라고요? 표 한 통 하는데 얼마씩 돈을 내야 된다고요? 5천만 원을 나라에다 내야 선거표 한 통을 다시 깨보도록 만들어요. 그 내보고 왜라고 뭐 어떻게 해요?
선관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본래 부정선거를 해치면은 법으로 못하도록 그 3.15 4.19 혁명 이후로 만들어진 법이 만약에 시민이 이거 부정선거라고 예치는데 경찰이 못 잡아가도록 법이 있었어요. 그걸 2012년도에 조용히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오히려 법을 만들어갖고 뭐 10년 이상의 징역에 얼마의 벌금이라고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겠다고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법이 똥이에요, 똥. 더 이상 이야기하면 그렇고. 자, 그래서, 요가의 철학에서, 붓디 아한까라 마나스, 이 마나스, 붓디 아한까라인데, 이 아한까라가 생기면은,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몰랐지만, 그게 범죄적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선관위가 뭐라고요? 부정선거를 했으면 그 수장이 비상근직이지만 누구예요? 판사들이죠.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로 들통이 나면은 판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 가담 세력들은 10년이에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에요. 적극 가담은 비적극은 10년이고 적극 가담은 20년이에요. 거기는 수장은 뭐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럼 내가 판사인데 저 사람이 부정선거 있는 것 같다고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나 깨보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은 그걸 오케이 하면 깨보자 하고 오픈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부정선거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조사라고 하고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드러나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에요. 자기 사형이라고. 어떤 큰 판사가 그걸 내려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다고. 자, 아유,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아함까라가 생기는 순간에 이제 이런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세상이. 정치인들이 이 아함까라가 생기는 순간에 이 아함까라가 누구를 위한 아함까라여야 된다고요?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아함까라여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아함까라가 되는 순간에 뭐라고요? 세상이 이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자의식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요가 빼놓고는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요가도 100%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놨다. 저는 소위 경전을 입각해서 경전에 대한 설명을 할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붓디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성 또는 뭐예요? 이성. 사물을 분별해 판별, 결정짓는 마음입니다. 뭐에서 결정지어야 된다고요? 분별지 지어서 판별하는 것. 자, 성님. 내가 어느 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시가 어디라 그랬어요? 저번에 이렇게 찾아봤죠? 주시한. 내 어느 쪽 눈이 보여요? 내 어느 쪽 눈이 보여요? 예, 이게 오른쪽이에요. 그 왼쪽. 그럼 자, 지금은 어느 쪽 눈이 보여요? 오른쪽이죠? 지금 어느 쪽 눈이 보여요? 그래서 주시한이 저는 어디라고요? 왼쪽이라고요. 시험도 해봐요. 저번에 가르쳐 줬죠? 안 가르쳐 줬어요? 해봐. 손 이렇게 해봐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요만큼 만들어갖고 그 안으로 나를 봐요. 나를 봐요. 오케이. 쟤는 딱 두 사람 양귀 때문에. 그렇죠? 아예 해봐. 나 봐. 나보고 선생님 왼쪽 눈 감아봐요. 왼쪽 눈. 그건 오른쪽 눈이잖아. 왼쪽 눈 감아라고. 자, 윙크 하지 말고요. 됐죠? 아니, 왼쪽 눈 감으면 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왼쪽 눈 뜨고 오른쪽 눈 감아봐요. 안 보이지? 손 옮기지 말고. 안 보이죠? 선생님 지금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고, 선생님은 지금 어느 쪽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요? 안 보이지? 보이지? 다시 해봐. 그 오른쪽 눈 감았지? 그럼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왼쪽 눈 감아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왼쪽 눈이고, 선생님은 오른쪽 눈이에요. 선생님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선생님은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뭐라고요? 절대로 뒷땅을 치지 않고 선생님은 골프를 배웠으면 뒷땅 겁나 칠 사람이에요. 골프를 배웠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자, 공이 여기 있어요. 두 눈으로 보죠. 왼쪽 눈을 감으면 공이 이쪽으로 옮기가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 공이 이쪽으로 옮기가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눈을 보면 공이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앞에 있어요. 그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앞땅을 때리게 돼요. 선생님은 참 앞땅 때리기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선생님은 뒷땅을 안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 눈은. 왼쪽 눈은 뭐라고요? 눈 감는 순간에 뭐라고요? 공이 눈 뜨고 있지만 공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어디 있다고요? 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때리려고 공 밑으로 채를 집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공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뭐를 때린다고요? 예. 자꾸 그렇게 보이는데 왜 자꾸 내보고 그렇게 때리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뇌가 마비가 돼서 그런데, 그래서 공을 때릴 때 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놔고 치면은 왼쪽 눈제비들은 맨날 뒷땅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여기 놓지 말라고. 그럼 여기 맞춰서 얼마나 섬세하냐면 여기 맞춰서 여기를 딱 때린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는 여기 놓고 치라는 거예요. 채를. 그럼 이만큼 간격이 있으니까 좀 이게 오차가 있어도 요 정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채를 들어가 때리면은 여기 정확하게 비슷하게 가서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뒷땅보다는 뭐라고요? 뒷땅을 때리니까 앞땅을 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뒷땅 때리는 사람은 어드레스를 여기다 놓고 치는 거라고. 공 한 4개 정도 뒤에. 그럼 뒷땅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트에서도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다. 저는 그냥 없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고. 여기 넣어놓고 뭐라고요? 버트를 여기 놓고 공 한 개 정도 떨어뜨려갖고 버트를 놓고 때리면 뭐라고요? 1개 정도 있잖아요. 공 1개에 몇 미터예요? 엑스윙이 1m죠? 2개는요? 2m죠? 1m에서 1m만 빼서 때리면요? 2m 가겠죠? 근데 그렇게 칠 수 있어요? 섬세해요? 안 섬세하죠? 그래서 2m가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안 떨어뜨려서 맨날 공을 치다가 1.5m, 2m 남을 때는 채를 붙여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놓고는 빼면은 1m 빼지죠? 1m 내가 채를 떨어뜨리는데 그 밖으로만 채를 뺐다가 때리면 돼요. 내리막은 이만큼 때렸다가 1m 한 70인데 내리막이면 이만큼 뗐다가 살 밀고, 오르막 끝으면 1m 뺐다가 2m 친다는 느낌으로 밀면은 다 들어가요. 지나가고.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 이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버트를 가지고 치면서 가르치면 금세 이해가 됐더라. 그래서 이렇게 공 하나 정도 1m 정도 떨어뜨리고 어드레스를 하면은 4m, 5m까지, 6m까지는 정말로 공을 내 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 갖다 놔도 그럴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거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떨어놓고 버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되면 자, 내가 수업 오늘은 정시에 수업을 마치고 올라가서 버터 딱 네 번 마치도록 해볼 테니까 하고 나면 바로 인지가 딱 될 겁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내가 돈을 꼴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거리감은 좀 있으시죠? 거리감은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걸 알고 나면은 거리감은 금세 생겨져요. 대충. 언젠가 배우고 다 배우면 못되지. 자, 그래서 마나스, 부티, 앙카라 중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 게 뭐라고요? 지성인데, 왼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판별하겠죠. 쌤, 내가 지금 만두를 뭐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쌤은 지금 뭘로 보여요? 그렇죠. 선생님은 지금 판단했고, 선생님은 만두 지금 누르고 있네.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선생님은 감성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판단했잖아요. 신기하지 않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라니까. 이거는 내가 또 좀 더 복잡하게 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소 양자학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오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주를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요가 철학에다가 믹싱시켜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철학을, 그렇게 저랑 논박을 해가지고 듣기만 들어야 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저랑 이야기하면 듣기만 들어야 돼. 수학 선생님이 와도 수학에 대해서 공식은 나 못 외워요. 그 선생님도 훨씬 더 알죠. 그러면 숫자는 처음부터 어디서 나와서 숫자의 개념이 어떻게 1이 왜 되고 왜 곱하기는 왜 돼, 나누기는 왜 돼, 나한테 물으면 그 선생님도 대답 못 해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알겠습니까? 그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게 이야기예요.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고 신부님이고 스님이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종교에 대한 처음 시작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랑 이야기해갖고는 뭐라고요? 자기 종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다 못하시고 조용히 입을 닫고 그냥 듣기만 들으시다가 집에 가셔야 된다고. 안 그러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한까라를 드러내가지고 뭐라고요? 저랑 쎄카야 되는 거야.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라.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서는. 빙고. 자, 그래서 마나스 부띠 아한까라가 하면은 이 세 개가 뭐라고요? 찢다예요. 이 찢다가 뭐라고요? 의식. 그렇죠. 의식이 뭐라고요? 뭘로 통해서 의식이 만들어진다고요? 뭘 통해서? 여기에서 미세한 요소와 미세한 요소에서 뭐라고요? 인지기관과 인지기관에서 인지해가지고 의식, 부띠, 아한까라, 마나스가 이걸 인지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행위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버릇띠, 그래서 굴러잖아요. 버릇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마음이.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지되는 것들이 행위하는 기간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기억이 어디 남아있어요? 그렇지. 교육되어졌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기 때는 찬이가 똥이 더러운지 알더나 모르더나. 근데 지금 이제 좀 알 때쯤 돼가죠? 어떻게 가르쳐? 똥을. 그럼 똥이 더러운 걸 알았으면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똥이 더러운 줄 알아야지. 맞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 가지고 많이 싸웠다. 내가 이 두 개를 제시하면 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그러지. 답은 무지설이에요. 무지. 하얀 도화지. 그런데 그 도화지를 넓히 보면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까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전생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환생할 때 뿅망치 맞아갖고 싹 과거 기억을 지우고 태어나는데 그 기억을 안 까먹고 갖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요? 궁금해요? 그럼 유튜브에 찾아서 과학자들이 밝혀놨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치면 억수로 나옵니다. 그거 보고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좋은 거는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악업하고 선업 중에서 어떤 걸 갖고 태어나겠어? 오케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식하고 부모는 무슨 사이라고? 고객! 그 스님이 공부 좀 했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내 말이 끄떡끄떡거릴 만큼 제가 철학으로서 현세로 갖고 왔다 다시 철학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느껴지시죠? 그래서 무지설이라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만드는데 그러는 애들이 나타나면 어떡할래요? 그 설명, 무지설이 설명이 돼요. 그럼 다시 성성설과 선악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근데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애들 중에서 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서 이제 성성설과 선악설이 나왔는 거야. 있어. 자식을 낳아봐도 뭐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행동들도 그런 놈이 있어. 그렇죠. 가르치는데도 아주 무지하게 가르치니까 지금은 좋은 정보를 잘못한 아이들도 따뜻하게 저렇게 상담하고 잘해서
걔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걔한테 가장 많이 만들어줬는 게 뭘까요?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부모가 못 믿는 거야. 부모를 못 믿듯이 교사를 못 믿는 거야.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사의 어른에 대한 믿음이 없지.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보호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도 나를 안 가르치는데 부모조차도 안 하는 일을 갖다가 뭐라고 해 선생님이 할 수 있을까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애들이 학교 와서 부모 말씀 잘 듣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말씀을 잘 듣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 암까라를 가지고 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는 안 고통스럽지만 저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가 좋은 것만 다 지금 내가 보는 이 애가 타이틀을 하기 시작하니까 애가 발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제 안 때려요. 어깨 혈자리들 내가 누르면 아가 정말로 왜냐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요. 미안하지만 얘를 타이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패야 되는데 패모 얘들이 알아차릴까요, 야가? 그렇죠.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괴롭히는 사람. 내가 고통을 주면 뭐라고요? 자, 네가 이거는 이런 것은 잘못했어. 네가 이거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나는 선생님은 여기를 꽉 눌러서 너를 아프게 할 거야. 인지하도록. 이해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가르칩니다. 똑같죠. 그래서 학생들을 뭐라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다고. 맞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교육해라고? 그러면 죽은 사회의 시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몇 프로 만든다 그랬어요? 인성을? 60%. 태어나가지고 7살 될 때까지 몇 프로 만든다고요? 35%. 나머지 5%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만든다 그랬지. 그 5%도 만들 건가 안 만들 건가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5%가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으라 하고 말을 안 듣고 엄마는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애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욕망을 취하는 것들 네가 1등 가면은 뭘 더 하면은 얼마까지 올라오면은 뭐 사줄게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뭐라고요? 보상이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럼 커가지고 골치 아파져요. 자기한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 애들은 절대로 뭘뭐 하지 못한다고요? 연애를 하지 못해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가 차 사주고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은 손 한번 잡아줘, 뽀뽀 한번 해줘, 하룻밤 자줘 이렇게 안 되면은 뭐라고요? 연애가 되겠어요?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애들이 할 때 보상해 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선생님 이야기해 보세요,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데? 5% 가지고 바꾸는데 애들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은 사회의 시인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죽은 사회의 시인이라는 영화가. 그 선생님이 뭘로? 학생들을, 그 애들 정말 개판인 개구시인 애들 갖다가 꿈을 갖게 만들면서, 그죠? 바꿀 수 있던 힘이 뭐예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엄마 배웠을 때 바꿨지. 태교 좀 잘하지. 엄마가 마음 좀 잘 쓰지. 임신했을 때. 그게 태교라고. 그래서 태교의 중요점이라고. 봐라, 봐라, 봐라. 지금은 그래야 안 해요. 임신했을 때 다 잘해주지. 못 해주는 사람 있던가? 다 잘해주죠. 근데 그렇다고 또 그걸 이용해갖고 뭐라고요? 괴롭히면 돼, 안 돼? 인성이 그리 만들어져, 애기가. 표현하면은. 대표적으로, 뻐꾸기 둥지. 뻐꾸기 둥지.
또 뻐꾸기 또 이야기도 또 해줘야 돼. 쌤한테 이야기해주기 봐. 예. 뻐꾸기는 지가 둥지를 안 만들어. 임신하자는 새끼 놓잖아. 그러면 비둘기나 뭐 이렇게 작은 새들, 참새나 조롱새나 이쪽 가가지고 자기 알을 낳아놔. 그러면 종달새는 알들이 3개 있었는데 알 놓고 하면은 낳고 난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알을 낳으면은 뻐꾸기는 좀 커. 종달새보다. 넣어놓으면은 알이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큰 알이 있었나 해서 그 모성애에 다 품어. 그 새끼를 낳아. 그러고 난 뒤에 하잖아. 이렇게 뻐꾸기가 크잖아. 알도 크고 그러니까 덩치가 크게 태어나, 새끼가. 지 새끼인지 틀딱이니까 모르잖아. 하면은 그다음부터 뭐라고요? 특이한 게 애를 막 입내 물면 다 눌러갖고 내줘 해갖고 지마 받아먹는 거라. 덩치가 더 커지겠지. 덩치가 커지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보고는 야, 니 좀 가만히 있어라고 새끼 밥 주잖아 또. 그러면은 난 고구를 주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뭐라고요? 엄마 먹이 구하러 갔을 때 엉덩이 가지고 다른 새끼들을 다 나무 밑으로 떨어뜨리고 죽여버려. 그 지만 남아있어. 엄마 남아있어요. 새끼들 다 어디 갔지? 밑에 떨어져 있어. 왜 떨어졌지 몰라. 엄마는 계속 그렇죠. 그래서 뻐꾸기 크다 보면 지 새끼가 아닌기라. 뻐꾸기가 깨어러서 그렇대. 너무 집에다 새끼 간다고. 내가 왜 조금 전에 사람 이야기하다 뻐꾸기 이야기로 갔는지 알아?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해서 결혼한 뒤에 이 남자랑 그 남자는 테크닉도 좋고 돈도 잘 쓰고 잘 노는데 희망이 별로 없어. 다음에 같이 살아봤자 뭐라고요? 나한테 돈은 연애는 잘하고 잘하고 밤에 테크닉도 좋고 하는데 뭐라고요? 아기를 낳았을 때 뭐라고? 미래가 없어.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근데 이 사람은 직장생활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잘 받아오고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아. 그럼 뭐라고요? 저 남자 뻥 차고 뭐라고요? 이 남자랑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이야기가 소설에 놓을 만한 이야기로 들리죠. 내 외사촌 조카 아니라 동생이지. 외사촌 동생, 외사촌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뭐 우리 가족들 놀 때 뭐 내가 듣고 와고 바닷가로 해가지고 했고 다 같이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이게 누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어요? 애기 낳아서 유전자 검사했어요? 나는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뭐라고요? 그래갖고 했는데 다쳤는데 혈액형이 아버지 A형이고 B형이라. 나는 AB형이라. A형하고 B형이니까 AB형 놓을 수 있죠? 뭐라? 아니야. 자, 그래갖고 애가 해가지고 혈액검사하고 예방접종 하면서 할 때 검사를 했는데 AB형이. 그래갖고 말 안 하고 가서 할매가 검사를 해봤는 거지. 유전자 불일치. 3살 때까지 손자 핥고 빨고 키웠는데. 이혼했지. 그렇지. 지금 내가 이야기하잖아.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의외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종교 이야기를 가면 또 흥분하실까 봐서 안 할란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하면은. 그게 바로 선과 악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목자, 예수님의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정말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만드는 잔, 성배, 뭘로 만든 잔이에요? 목수가 뭘로 만들었겠어요, 잔을? 그래요. 성배는 그 바티칸에서 성배라고 들고 다이몬드 이빨 박히는 거 뭐 루비 박히고 이런 전다는데 웃기는 이야기라고. 뭐라고요? 예, 성배는 뭐라고요? 바로 나무잔입니다.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분을 추앙해야 된다고. 사실 더 그분을 통로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마나스 부띠 앙까라가 의식이라는 거지 확실하게 했죠. 자, 거기서 뭐라고 버릇띠 이것들이 회전하다 구르다 방향을 틀다 라는 산스크리트 어근에서 나오는 말로서 행동의 과정, 행위, 존재의 의미, 정신적 상태를 말하면 즉 마음을 일으키는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이 뭐라고요? 움직여지는 것, 작용하는 것. 예, 그걸 버릇띠라 그래요. 지금 마음이 먼저 시계 보면서 시간 다 됐는데 왜 빨리 안 끝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뭘 보고? 눈으로. 그 눈으로 보고 마음의 산란함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빨리 안 끝나면은 얘는 마음의 산란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얘는 시계를 볼 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야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붓띠가 없다고요. 이야기하는 야는 오로지 지 암까라와 마나스만 있는 거라고. 얘도 마나스 있어요. 오케이? 야도 지 암까라 있다고. 고집 있지. 그렇죠. 그렇죠. 교육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데 애완견들을 갖다 막 그리고 하는 견들 보면은 주인을 한번 쳐다보죠. 씻으면 안 돼. 그래서 걔한테 안 그러고 주인한테 씻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잘못했는 거예요? 그렇죠. 애완견을 와서 다른 개를 무고 하는 것도 다 누가 잘못했는 거라고요? 예, 학교 와서 애들 때리고 이러는 애들을 보면 누가 잘못했는 거라고요? 그거야, 그거 우리 진짜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서 오로지 그 애들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뭐 없다고 했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마이뜨리.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만 그 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이뜨리를 몸소 실천해서 했던 지금 우리 세대에 살아왔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왔던 최고의 마이뜨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 왜 존경해요? 그분 결혼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왜 하고 살았잖아요. 누구한테? 했잖아요. 누구한테 했어요? 그래요. 핏줄한테만 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마들이에요. 그렇지. 그게 뭐라고 약간 또 노르나 아함까라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드 테레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요? 엄마 테레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마이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평생 하시다가 뭐라고요? 가셨기 때문에. 알겠어요? 법륜 스님이 그만큼 떴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건 없이 북한 주민을 돕기 운동본부를 했기 때문에 법륜 스님이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법륜 스님이 만약에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동포도우기 한끼 굶기 운동을 쌀보내기 운동을 안 했다면은 지금 법륜 스님은 이 자리까지 안 와 있을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냥 한 스님으로 성가의 법칙에도 못 들어가는 성가 자격증도 없는 그냥 스님으로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뭘 받아요? 강의료는 안 받아요. 그 뭘 받아요? 도네이션 받는다고요. 도네이션 받는다고, 도네이션. 기부를 받는다고. 그럼 절에 스님들은 강의로 받아요? 근데 뭐 받아요? 그게 도네이션 받는다고. 법륜 스님은 그 정토에 어떻게 다 이끌어 가겠어요? 다 봉사로 이루어질까요? 그 사람 월급 안 줄까요? 그럼 다 어디, 미얀마하고 이제 어려운데 아디오페에 가갖고 학교 짓고 하는 것도 다 뭘로 해요? 그 시주 받는다고, 시주. 근데 지금은 유튜브 애들은 뭐예요? 돈 받아 지금 뭐예요? 지 좋은 차 사다고 하잖아. 김어주의 봐, 뭐 하고 살아요? 뭐, 어디 식당 낸다더라? 어디 식당 냈대요. 식당 내가 식당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좌파래요.
이게 좌파의 공산주의 사상에 평등하게, 균등하게가 있거든요. 이걸 까면은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좌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걸 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는데 까면은 뭐라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비난할 때는 꼭 뭘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해결 방법을 제시해줘야만 비난이 안 되고요. 비난은요, 사람 하나 비난하는 거는요,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죠? 사람 하나를 살리는 거, 띄우는 거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힘든 짓은 안 하고 뭐라고요? 쉬운 짓은 너무나도 합니다. 댓글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비난하고 싶으면은 해결 방법이 있을 때만 비난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뭐든지 다 수용할 테니까 나를 비난할 때는 니는 그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한테 비난을 해주라 그러지. 나한테 비난할 때 만약에 택도 없이 뭐라고요? 니 말 너무 빠르니까 뭐라고요? 말 좀 천천히 해라.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내가 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한결같이 뭐 유튜브에 뭘 하지, 뭘 하는 방법들이 이야기는 안 해주고 뭐라고요? 출연해갖고 한번 해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 말 너무 빠르니까 못 알아듣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내가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도, 이제 쌤 같은 기억 아니라도, 어때요? 그럼 내가 서울에서 대학생들 강의할 때는 그러면 아들이 한 개도 못 알아들었을까요? 나는 외국말 하는 사람은 들렸을까요? 지금 이런 강의를 했는데, 한 번 들을 때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근데 내가 이만큼 말을 빨리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것들을 전하려면 내가 말을 천천히 하려 그러면 선생님은 이미 염라대왕 만나러 갔어요. 잠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 쌍키아 철학을 제가 4시간, 2시간, 6시간 만에 8시간 만에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줬다고 지금 살짝 이해가 갈 정도로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을 천천히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말을 빨리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빨리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근데 그걸 지적질 하면서 뭐라고요? 도네이션도, 돈 만 원도 안 보내는 것들이 그런 걸 지적하면 뭐라고요? 죽으려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겠죠? 아니, 선생님, 진짜 이 개념은 이 유교가 철학하고 어떤 철학을 떠나서 교육의 기본 틀이야. 더 나가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완전히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라고. 그럴 때 6살까지 잘 배우려면 그 다음은 할 게 없어. 땅 짓고 헤엄치기다. 방목. 말 그대로 애들을 마음 키우면 된다고 방목해서 키우면 돼. 방목. 양떼를 방목해서 키우는 것처럼 애들을 방목해서 키워도 사고 나지 않고 애들이 훌륭하게 잘 큰다고. 우리 딸 중학교 6학년 때 지가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때 사실은 보여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보컬 그룹 하고 싶다고 보컬 학원 보내주라는데 공부 주반에서 1, 2등 하는 놈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죄송하지만 부모였다면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딴 따라 한다는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허락 못하지. 사실은 표현하면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뒤떨어지지 않으면은 해도 된다. 근데 내 결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70만 원짜리 보컬 학원 보냈다고.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싼 거. 그때 돈 다 쓰고 나 지금은 대학교 갔는데 쓸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없어요. 지금 알바가 되긴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끝이 났으면 내가 보컬 학원 보내주고 뭐 성적을 유지했으니까 뭐 5등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좀 떨어져도 뭐 그 정도 해서 그 정도 하니까 뭐 내가 1등 하기를 난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애가 뭐라고요? 난 이제 그걸로 했어요. 지금 중학교 하다가 이제 뭐 아주 끝이 하고 고등학교 가면 될 건데 어느 날 순간에 돈 주라 해서 돈 줬더만은 뭐라고 서울 간다고 갔다 오더만은 갖고 와서 뭘 보여준다고요? 한림 예고
합격했으니까 살림여고 보내주라고. 근데 혼자 있었으면 내가 못 보내줬을 건데 오빠가 그때 제대하고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방을 얻어놓고 있어가지고 방 2개짜리 얻으면 둘이 같이 있으면 되잖아, 남매가. 우리 딸은 말띠고 백말띠고 우리 아들은 집띠라 가지고 아들은 예민하고 딸은 전혀 예민하지 않고 6살 차이거든. 오빠를 개똥으로 봐요. 그래갖고 둘이 맨날 서르르 싸워요. 난 둘이 너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전혀 친하지가 않아. 뭐 둘도 남매는 남매인데 의견이 둘 다 전혀 달라. 그렇죠. 매일 싸워. 이게 어떤 뭐 의견이 나오면은 뭐라고요? 맨날 싸워. 둘이 의견이 달라. 나는 그 뒤에서 그냥 보고 있어. 아들이 좀 심하게, 오빠다 보니까 좀 심하게 해. 그러면 야, 어릴 때 때리갖고 다시는 못 덤비게 해놓지. 와, 안 그래요. 지금 덤비게 안 하면 내가. 지금 못 고쳐야, 야. 네 어릴 때 네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딸내미 말 안 듣고 그러면 네가 때렸어라도 네가 잡았어야지. 네가 그때 안 잡았기 때문에 얘를 짓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다 네 탓이니까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딸 편이야. 알지? 아빠들은 딸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좀 한 번씩 억울 좀 해도 지가 또 우리 아들도 지 할 말 다 하니까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놔두는 거예요. 저 둘이 해결해라고. 문제점들은. 근데 거의 둘이 해결을 잘 못해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오빠는 좀 더 내가 남자다 보니까 멀적으로 좀 키웠다고요. 좀 도덕적으로 키웠어요. 윤리적으로 키우고. 딸은 조금 도덕의 윤리에 좀 벗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유분방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복권하고 보내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 사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지금 그런 사람이 젊을 때 그런 사람, 오래 살아서 생각을 지고 잡기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게 너무 경직되게 그러면 그래. 또 그것도 삶이야. 그래서 선생님의 집안이잖아. 그래서 이제 성직자의 집안들이 애들이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개망난이들이 주로 성직자의 집안의 애들이 많아요. 우리 태환이나 우리 친구들 보면 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뭐라고요? 개차반이에요. 집에 가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반듯한 아들이에요. 밖에 놓으면 뭐라고요? 거기서 억눌렸던 것들을 밖에 놓으면은 다 풀고 살아요. 아버지는 절대 모르는 내용들. 자, 뭐, 일단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역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르다, 틀다, 눈으로 보고, 듣고, 5가지 감각기관이 다시 올라가고, 행위기관이 뭐라고요? 이게 인지하고, 인지하는 기관을 행위하면서, 찢다가 뭐라고 의식이요? 계속 일어나죠. 자, 내가 제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 자로 남았어요. 그러다 내가 자꾸 저거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받아가라고, 뭐, 바라고. 이미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때 눈하고, 조금 있다가 눈하고는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뭐가 했어요? 좀 전에 마음이 뭐 했어요? 버릇띠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이 버릇띠 해야 안 해요? 알겠어요? 보는 자로 남지 않고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자로 남는 거예요. 로댕. 그렇게 마음이 동요한다고. 그 동요하는 중에 뭐라고요? 선과 악이 그냥 많았어. 표층에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고 뭐라고요? 암가라가 작용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샘. 눈도 안 깜빡거리네. 이 사람이 안 떨기지는 나를 정말 많이 믿는구나. 나를 못 믿었으면 좀 전에 뭐 했을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아니면 이게 내가 받아도 될 건가? 이렇게 보면은 받으려고 하고 이 생각이 뭐라고. 그 찰나의 순간에 뭐라고요? 생각이 뭐라고요? 좀 전에 저 선생님이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그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번지 점프 해봤어요? 번지 점프. 보기만 했죠. 안 해봤죠? 그걸 해보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갈 건데, 안 해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니까 참 해봤어? 심심하면 해봤어. 나는 막 뛰면 막 사람들 볼 때 막 우와 할 정도로 폼 잡고 뛰어. 근데 몇 초잖아요. 주마등처럼 뭐라고요? 아 진짜요? 제일 처음 뛰었을 때. 그 주마등처럼 인생이 곧 쫙 떨어지는 순간에 인생을 다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다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가장 강하게 경험했는 게 비 오는 날 경산에 무슨 연수원인가 강의하러 갔는데요. 애사에 해가지고 초빙해갖고 강사료 꽤 비쌌다. 시간당 50만 원씩 해갖고 2시간 강의인데 100만 원 줄 때였다. 내가 가장 강의 많이 받을 때 시간당 200만 원씩 받아봤어요. 현대자동차 부부 감성교육 현대호텔에서 하는 수업 가면은 시간당 200만 원씩 줬어요. 그때는 내가 시간당 200만 원짜리 사람이었는데 지금 한 시간에 만두 듣고 산책을 내가 그 비싼 인력이 하고 있고 애기 한 시간 보는데 얼마씩 받는다고요? 1250원 받고 있습니다. 자, 에비앙에 담으면 뭐라고요? 이 물 한 병이 1380원 받을 수 있고 2000원도 받을 수 있는데 뭐라고요? 그냥 정수기에서는 뭐라고요? 공짜고요. 이렇게 물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니까 잘 생각해라고.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만도. 자, 그래서 뭐라고요? 암가라 많아서 붓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내가 지수, 화풍공, 엄촉색, 미양, 귀, 피부, 눈, 혀, 코, 5가지 감각기관, 행위하는 5가지 기관, 말, 손, 행위, 몸으로서 걷는 행위, 맛봄으로서 7개의 숟가락을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정자와 난자, 생식행위, 냄새 맡으로 배설행위가 왜 중요한지를 그 행위를 통해서 뭐가 쌓인다고요? 까르마, 업보가 쌓인다고. 그 업보 중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는데 여러분은 뭘 쌓아야 될 거라고요? 근데 선업인지 악업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찰나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정신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붓기가 명료하게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급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말고 바로 나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부산에 내 학원, 요가 학원 한 개 더 할 때거든요. 그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경산으로 가는 길에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 여기 통도사 올라오다 보면 똑바른 고속도로 있잖아요. 활주로로 만들어놨는 거. 그거 올라오는데 고속도로 1차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 반대 차선으로 차들이 쫙 비 오니까 밀려오는데 저 큰 차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졸았는가 봐요. 브레이크를 안 잡고 내가 가는데 내 옆에 앞에 네 번째 차였어요. 큰 트럭이. 근데 앞에 여기 내 옆에로 길이 딱 막혔는데 그 차가 오는 스피드를 보니까 브레이크를 안 잡고 오는 것 같아요. 뒤에서 미등을 안 봤으니까. 안 잡고 오는 스피드예요. 저거 받치겠는데 하니까 아니야 다를까 앞에 차 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쾅 부닥치게 깼겠죠. 핸들을 갖다가 밖으로 차들이 쫙 서 있었으니까 1차로 있었으니까 그 차가 1차로 달리면 안 되는 1차로 달렸어요. 근데 핸들을 갖다 안으로 딱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보도블록 이렇게 서가지고 실제 중앙분리대에 철제 서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앞으로 땅 넘어오면서 앞에 차 꽝 철제하고 씻고 내 앞으로 바로 오는데 보고 나는 그때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오네 넘어오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 넘어오면 내 차에 받칠 건데 지금 꺾으려고 옆에 차가 오고 있네. 꺾으면 안 되겠는데 저 차 지나갈 때라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갈까? 내가 더 빨리 달려가 지나갈까? 더 빨리 가면 저 차를 추월해가지고 갈 수 있겠네. 저 차 넘어오기 전까지 해갖고 내 앞에 꽝 쓰러지는데 타이를 딱 꺾어가고 그 차 앞으로 들어가고 비에서 갔어요. 난 사고 안 났죠. 옆에 차, 뒤에 차, 따라오는 차들 다 들어봤고 다 사고 났어요. 나만 그래서 빠져나가고. 이게 갓길이 샷지. 사람 많이 다치는 거 없는 거 보고 신고했냐고 이게 신고했다 그러대. 그래서 출발했어요. 강의 시간이 바빠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깨어 있으면 뭐라고요? 그러다 내가 사고가 나서 차가 누군가 와서 내랑
정령충돌을 해갖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죽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죽을까요? 아이고, 저놈은 죽겠는데, 아이고, 오늘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강의는 빵꾸 났지만, 죽고 나면 뭐 강의고 뭐고 뭐 있노? 아이고, 선생님 어떡하지? 시집도 못 가는 쌤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시범쌤을 받았으니까, 이러다 죽으면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죽었으면 괜찮은데, 이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까지 생각했다. 그 짧은 순간에. 사후세계에 나가갖고 내가 저승길 가고 뭐 하는데 잠시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저승길을 한참 갔다 왔는 것처럼 뭐라고요? 의식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사후세계 이야기할 때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 찰나지간에 내가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에이, 그 사후세계 있어. 이러면, 있어.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 나도. 그런데 네가 지금 경험되어지는 선망이라는 이 느낌들은 그 다른 느낌이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 의식을 가지고 나한테 막 귀신 내렸다고 친구가 이야기할 때, 야, 그것도 네 안에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마. 네가 이불로 그동안 억눌러놨던 그 안에 있는 게 튀어나와갖고 지금 네가 이상한 행동하고 애들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네 안에 어릴 때 부모한테 외동아로 태어나고 땡깡 부리고 했지 못했던 그것들이 아니 남아있어서 그래. 그게 지금 발현되는 거야. 니는 그것들 발현하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걸 뭐 없애야 되고 막 무당 찾아가고 막 스님이가 절에 가서 수행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이것들을 그냥 네 혼자 있을 때 다 발현해. 다 끄집어내고 다 써. 그게 있잖아요. 사이클하고 똑같다니까. 프로틴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의 나라에 떠 있는 건데 이것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현실에 맞이하는 어떤 계기가 돼서 딱 충격이 됐으면 그것들이 작동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슈퍼에고인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에고 중에서도 슈퍼에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슈퍼에고는 포인트의 그 책에서 내가 본 예. 책에서 얘기하자면 양심, 도덕. 그런 것들을 슈퍼에고라고 이야기해요. 에고는 무의식 중에서 지금 이렇게 아. 여기에 마이너스 슈퍼에고가, 오케이.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에고, 저는 이제 에고 중에서도, 뭐, 프로듀로 저는 공부를 자세히 안 해봤으니까, 이야기, 그 강의에서, 근데 내가 이런 에고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했더니 이거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결과가 있고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발생되는 게 에고예요. 아. 에고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야. 예. 그 슈퍼에고는 슈퍼에고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푸띠 같은 존재네요. 푸티 같은 문제죠. 부모님이 가르치거나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신앙 교육이나 법적 교육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슈퍼에고. 에고는 무의식 속에서 현실하고 적응하면서 뇌가 죽으면 정신 나오고 이 경험 통해서 하는 그게 에고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케이. 그게 에고. 그래서 이제 표현하면은 그 에고에서 발현돼 가지고 그냥 표현을 다 하는 사람들, 앙까라가 센 사람은 뭐 한다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표현을 다 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또라이,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변형되는 그 자기 감정들을 다 소급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표현하지 않지만 은밀히 있을 때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갖고 있으면서 조용히 발현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스는 아는 거지. 그냥 내가 구출했을 때는 손해볼 일이 많다.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암까라가 워낙 강해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들이 왜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울 때 세디즘하고 매저키즘적인 어떤 애들 키울 때 뭐라고요? 고통스러울 때 보상을 받으면은 보상을 받은 사람들. 고통스러울 때. 이러면 주로 뭐가 된다고요? 매저키즘이 많이 돼요. 세디즘들은요, 가학. 내가 뭔가를 어릴 때부터 뭐라고요?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죽이거나 뭐라고 괴롭혔을 때 일어나는 엑스타시. 여기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쇼쇼패스가 되는 겁니다. 매지키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행위하는 자, 마조이즘, 뭐, 뭐라 그러죠? 영어 약해서. 쇼쇼패스, 각자하고 내가 행위를 할 때, 세리즘하고 매지키즘이라 그래요. 마조이즘이라 그래요. 뭐 단어들을, 뭐 일단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당하면서 즐거운 느낌이 있고, 일본의 성문화에 보면 뭐라고요? 촌놈 떨어뜨리고, 회초리가 때리가면서 뭐라고요? 괴롭힘을 당할 때, 저 짜릿함, 말초신경을 자극받는 사람이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 말초신경이 더 자극적인 사람이 있고, 성적인 느낌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에고에서 발현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어릴 때도 키울 때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안 가르쳐 놓으면은 매우 고통스러운 거와 덜 고통스러운 것들이 내한테 쌓이는 거와 상대방이 쌓이는 것들을 안 가르쳐 놓으면은 애들이 커가지고 뭐라고요? 자기의 존재감들이 아버지가 매일 술만 먹고 돌아오면 때려. 매일 맞아서 엄마도 맞고 나도 맞고. 내 잘 아는 여기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 내가 알았던 사람이 술만 먹고 나면 매일 아버지란 존재는 뭐라고요? 술 먹으면 때리는 거라. 그도 내가 또 아는 존재는 마누라를 때려. 애들 안 때리는데. 그 뒷날은 꼭 뭐라고요? 은행에서 현금 찾아갖고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200만 원, 나중에 2천만 원 해갖고 돈을 타다 줘. 때리고 미안하다고. 지금도 살고 있어. 요즘 안 때린다대? 돈이 없어가지고. 때리면 도망갈까 봤어. 돈 있을 때는 그때도 도망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술 먹고 열받을 때는 때렸어. 애를 입 밖에 못 키우냐고 때리고. 애를 못 키운다고 때리고. 근데 때리고 난 뒷날은 꼭 뭘 갖다 줬다고요? 돈을. 옷 사 입으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옛날에 여자는 본전이 없어서 그 사람 지금은 한 번에 나가고 같이 안 살지. 그래, 만두한테 빵 하듯이 교육시키면 돼. 충분하게 교육시키죠. 사육하면 돼. 자. 쌤 여성 인권에 놓으면 불끈하시 죄송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두들 맞았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나면 때리고 난 뒤에 하고 이제 아버지가 술 깨고 나면 또 멀쩡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있어 보면은 맷집 보면 생겨야 돼. 아버지 그 큰 아버지가 때리면 맞아 보면은 처음에 맞을 때 억수 아프지만도 뭐라고요? 잘 맞는 방법을 알죠. 얼굴이나 이런 데는 안 맞도록 보호하고 때리면 웅크리 가지고 하고 뭐 너구리 좀 부러져도 뭐라고요? 얼굴에는 포시 안 나고 남들은 아무도 두들 맞는지 모르게 맞고 사냐 그럴까 봐서 그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라고요? 학교 가보니까 뭐라고요? 시당 동급생들은 뭐 때리고 해봤자 뭐라고요? 아프겠어요 많이? 자기 아버지 때리는 것보다? 아니죠.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맨날 웅크리 있어야 되는데 자기 힘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자기보다 뭐라고요? 맷집 안 줬죠. 내보고 많이 맞아 맞겠어요? 내보고 깡 좋겠어요? 위에서 보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전에 애가 엄마를 때리는 게 있어요. 얘는 아빠를 많이 엄마한테 어릴 때는 많이 맞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얘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해요. 난 살빼야 되니까 엄마 한참 먹어 해라. 그거 안 해주면 엄마한테 아빠는 부기사들이 한달 수칙을 끊으니까 엄마가 나중에 숨기다가 울면서 우리가 아들 제가 엄청 잘 챙겨주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오케이.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런 수업하면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근본적인 걸 갖다 예를 들어줘야 그게 지금 이 어려운 용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왜 마음이 동요하는지 알겠지요? 왜 암까라가 생기는지 알겠죠? 그게 암까라로 생기지는 거라. 그 암까라가 발현하기 시작하면은, 자의식이 발현하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픈 거라.
그래서 저 정치판에 있는 아들은요, 이걸로 앙까라로 뭐라고요? 똘똘똘똘 뭉쳐 있는 건데,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그 순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 자의식이? 오케이. 그러면 뭐가 돼요? 충신. 그렇지 않고 지이응다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간신이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뭘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들이 뭘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특히 재판 판사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 드렸죠. 그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진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관위 위원장 한 번씩 맡았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기에 가담되어졌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밑에 선관위 위원들이 다 거짓을 했다고, 그걸 눈 감아주고 걔들이 누가 잘못했다고 항소하면은 다 판사들이 다 카트를 해줬다고. 그 선관위 애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그걸 건들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됐어요. 바뀜에 물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안 바꾸고는 이제 안 돼요. 절대 대한민국은요. 양당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양당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두 당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생각 안 하면 국민들이 표를 안 텐데요. 잘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동익이가 여기를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왜 장동익이는 여기 돌아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드릴까요? 왜 그런지를 내가 한마디. 일단은 올공에 가서 마이크 잡고 국민의힘 수장이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든.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근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도 판사 출신이에요. 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1.5선이에요. 처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선거 나왔는데 문제가 생겨갖고 떨어지는 나머지 임기 장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해가지고 당선이 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라고 중국에 돈을 받거나 뭘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할 때, 선거판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없다고요? 많이 없을 거라고. 아직까지는 그 때가 덜 묻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알겠습니까? 이거 오픈하면요,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다 개박살 날 거예요. CCP하고 중국에서 돈을 받아갖고 정치하는 사람들 절단 날 거라고. 알겠죠? 좀 이따 내가 수업 마실 때 동영상 한번 촬영해줘. 예. 구두 한번까 아도문까. 네. 자, 그래서 이 찢다에 버릇띠, 마음이 방향을 돌리고 산스크리트 어근에서는 나온 말로서 행동의 과정, 행위, 존재의 의미,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즉 마음을 일으키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작용을 없애려면 끊임없는 뭐 해라고요? 아비아샤,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것, 와이락야. 이 두 개가 축입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옴 샨티 샨티 샨티.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마쳤다. 촬영하는 쪽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만두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업 마쳤다 만두야. 너무 퍼져 있어.